안녕하세요. 저는 김순자입니다. 올해 69이고 평생을 전통시장에서 야채 장사를 하며 살아왔어요.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무거운 채소 박스를 나르고 온종일 서서 손님들을 맞이하는 것이 제 일상이었죠. 그렇게 30년 넘게 벌어 모은 돈으로 남편과 함께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하고 시골에도 작은 집을 하나 사두었습니다. 오늘은 제가 최근에 겪은 일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해요. 아들의 결혼 이야기인데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던 일이었습니다. 제 남편은 공무원으로 평생을 일하다가 몇 달 전에 은퇴했어요. 저희는 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. 자식 결혼만 시키면 이제 우리도 시골로 내려가서 마음 편히 살자. 텃밭을 가꾸고 닭도 몇 마리 키우면서 그동안 고생한 세월에 대한 보상을 받듯이 조용히 살고 싶었거든요. 저희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어요. 영호는 서울의 학교를 나오고 지금은 IT 회사에서 팀장까지 달았어요. 정말 믿음직스러운 아들이라 늘 자랑스러웠죠. 사실 아들을 키우면서 정말 많은 것을 포기했어요.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장에서 일하면서도 아들 교육비만은 아끼지 않았거든요. 과외비, 학원비, 때로는 제 옷 한 벌 사는 것도 미루면서 말이에요. 그런 아들이 성공해서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으니 정말 뿌듯했습니다. 그런데 그 아들이 5년을 만난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했어요. 여자는 지영이라고 하는데 피아노 강사더라고요. 처음 만났을 때 정말 예의 바르고 고운 모습이었어요. 목소리도 부드럽고 인사도 정중하게 잘 하더라고요. 우리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싶었죠.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. 결혼 후에는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겠다고 하더라고요. 솔직히 조금 아까웠어요. 젊은 데다가 배운 것도 있는데 그걸 내려놓는 게 맞을까 싶었거든요. 하지만 괜히 반대했다가 시집에서 잔소리한다는 말이 나올까 봐 꼭 참았어요. 요즘 시대가 예전과는 다르잖아요. 며느리 눈치 보느라 시어머니들이 조심스럽다는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. 아들은 말했어요. 엄마, 저희는 그냥 직장 근처에 전세 얻어서 시작할게요. 이 집은 부모님 노후 자금으로 쓰세요. 그런데 저는 마음이 달랐어요. 아들 혼자 벌고 며느리가 전업주부라면 분명 생활이 빠듯할 거 아니에요. 요즘 물가도 비싸고 전세금도 만만치 않은데.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. 차라리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를 아들 부부에게 주고 저희는 시골집으로 내려가면 되는 거 아닐까. 영호야, 이 집 너희가 가져라. 대신 명절 때 용돈이나 조금씩 챙겨주면 돼. 그럼 우린 충분하다. 아들은 처음엔 거절했어요. 엄마, 그럴 순 없어요. 부모님이 평생 고생해서 마련한 집인데. 하지만 예비 며느리가 눈물까지 글썽이며 고맙다고 하더라고요. 며칠 뒤에는 직접 전화까지 걸어와서 어머님, 정말 감사합니다. 라고 인사를 했어요. 그 모습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. 착하고 고마움도 아는 아이구나. 우리 아들이 정말 잘 만났구나. 그렇게 결혼식장도 예약하고 날짜도 잡고 집 문제까지 해결되었을 때 정말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어요. 드디어 상견례 날이 왔어요. 저는 그냥 간단히 밥 먹으며 인사하는 자리인 줄 알았는데 사도는 한우 식당을 크게 한다더라고요. 체면과 격식을 중시하는 분 같았어요. 분위기가 좀 부담스러웠지만 그래도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었어요. 그런데 제가 무심코 한 말이 모든 걸 바꿔버렸어요. 저희는 이제 시골로 내려가 살 계획이에요. 남편도 은퇴했고 귀농하는 게 오랜 꿈이었거든요. 그런데 제가 석 달에 한 번씩
병원 외래 진료를 받아야 해서 서울에 올라올 일이 있어요. 그때만 아이들 집에서 하루 묵고 가는 것만 양해해 주세요.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이었어요. 그냥 자연스럽게 가족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거죠. 그런데 순간 사돈과 예비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버렸어요. 마치 차가운 바람이 싹 불어온 것처럼요. 저는 내가 무슨 실수를 했나 싶었지만 괜히 분위기 망칠까봐 모른 척하고 자리를 마무리했어요. 며칠 뒤 아들이 집에 와서 말했어요. 엄마, 아버지, 저희 결혼 그만두려고요. 순간 눈앞이 아찔했어요. 뭔가 잘못 들은 것 같았거든요. 뭐라고? 예식장까지 다 잡아놓고 무슨 소리야? 아들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. 엄마, 상견례 때 하신 말씀. 병원 다녀올 때마다 집에서 주무신다고 하셨잖아요. 지영이 부모님이 그게 걸린다고 하셨어요. 자주 오시다 보면 신혼집이 시댁살이랑 뭐가 다르냐고요. 차라리 호텔에서 주무시는 게 낫지 않겠냐고 하셨대요.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. 아니, 석 달에 하루 정도인데 그게 그렇게 큰 문제니? 부담스럽다면 당연히 안 할 마음이었는데 그걸로 파혼이라니. 하지만 예비 며느리는 단호했대요. 친정 부모님은 몰라도 시부모님은 자주 오시면 불편할 것 같아. 나 이 결혼 못하겠어. 라고 말해서 제가 그만하자고 했어요. 그뿐만 아니에요. 사돈까지 전화를 걸어와서 말하더라고요. 결혼한다고 소문 다 내놨는데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. 위자료 얘기도 나올 수 있어요. 위자료라니.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. 저는 너무 억울했어요. 아들에게 매달렸죠. 영호야, 그 정도로 결혼을 깨는 건 너무하잖니. 엄마가 미안하다고 하고 호텔에 묵을게. 그러니까 결혼 이어가자. 하지만 아들은 잠시 침묵하다가 단호하게 말했어요. 엄마, 지영이는 이미 마음이 떠났어요. 시부모님 자주 오는 게 싫다고, 그게 불편하다고 끝까지 고집했어요. 제가 아무리 설득해도 변하지 않았어요. 그리고 이어서 한 말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. 저는 그게 참 서운하더라고요. 부모님이 집까지 내주셨는데도 그런 부모님을 호텔로 보내겠다니.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. 며칠 뒤 아들이 사돈과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어요. 어머님, 저희 부모님이 무슨 잘못을 하셨다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까? 저희 집을 내주신 것도 부모님이세요. 그런데 석 달에 한 번 주무시고 가신다 해서 그걸 못 받아들이겠다니 전 이해할 수 없습니다. 죄송하지만 이 결혼은 끝내겠습니다. 그렇게 결혼은 파혼으로 끝났어요. 저는 마음이 아프면서도 한편으론 고마웠어요. 아들이 부모를 끝까지 지켜주었다는 사실에 말이에요. 그날 저녁 아들이 식탁에 앉아 말했어요. 엄마, 아버지 시끄럽게 해서 죄송합니다. 그리고 이 아파트 부모님 노후 자금으로 쓰세요. 다음에 제가 결혼한다면 제 힘으로 집을 마련하겠습니다. 그 말을 들으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. 안타깝게도 결혼은 깨졌지만 아들이 이렇게나 듬직하게 자라준 것에 가슴이 뿌듯했습니다. 그리고 저는 마음속으로 바랬습니다. 언젠가 아들이 더 좋은 사람을 만나길, 그때는 우리가 더 현명하게 행동하길. 석 달에 하루, 병원 진료 때문에 하룻밤 재워달라는 게 그렇게 큰 죄였을까요? 집까지 내준 시부모를 호텔로 보내겠다는 며느리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나요? 아니면 며느리의 입장에서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까요?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. 그리고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.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